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머리를 보면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뭉성한 아이들도 있고 어떤 네. 애들은 머리가 좀 빈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특히 이제 아빠 쪽으로 머리가 좀 머리숱이 조금 약하신 분들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유전이 걱정되죠. 예, 저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애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피부가 이제 머리카락 수가 하더라도 결국 이제 크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머리숱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머리를 일부러 머리숱 많게 하기 위해서 돌전으로 한번 빡빡 밀어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래도 머리숱 작은 애들은 그렇게 밀어줘도 사실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그게 이제 머리카락이 두께 그 차이지 실질적으로 머리카락 숱이 많아지려면 모낭수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좀 적더라도 이제 크면서 이제 모발 자체가 굵어지게 되고 길어지게 되면 뭉성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여전히 모낭수가 작은 아이들은 좀 가늘게 조금 이제 머리카락이 좀 힘없게 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크면서 조금씩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제 이게 유전적인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조금 관리를 하면 그게 좀 예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머리 또 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씻기는 세제가 좋아야 되는 것처럼 머리 감는 샴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극이 없는 걸로 건강한 걸로 그리고 그 방부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자극이 없는 샴푸를 이용하는 거 그거 우리 첫 아이 번째라고 같은 생각합니다. 경우는 뭐 샴푸를 안 쓰고 그때 한동안 그 아기 때는 잘 안 씁니다. 그렇죠. 돌전에는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요즘에 워낙 이게 고급화 전략에서 그렇죠. 애기들 뭐 영유아도 샴푸가 나오게 되는데 유기농 그다음에 비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아이의 머리에 모낭에 자극이 없는 샴푸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항상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샴푸하고 났을 때 이게 잘 헹궈가지고 모근을 막는 이 이물질이 없게 깨끗하게 그렇죠. 씻어주는 것이 그것들이 다 노폐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막으면 모낭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면 난 것도 잘 안 나고 빠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샴푸 후에 건조 네. 그거는 이게 기술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저희가 좀 할 말이 늦게 되는데 좀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영양가가 골고루 이게 다 공급이 되도록 하게 되면 모발이라든지 모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네. 특히 저희가 매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이 많은 음식, 특히 단 음식, 군것질 같은 걸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애들이 속에 열이 차게 되거든요. 네. 그 열이 자꾸 이제 머리 쪽으로 뜨게 되면 이 친구들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때 땀을 흘린다든지 네. 머리를 만져봤을 때 뜨끈뜨끈하다든지 그 정수리가 예. 뜨끈뜨끈하죠. 네. 그런 아이들이 당연히 네. 모발이 특히 이제 모근이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뭐 강조하는 저희가 열 전문가 아닙니까? 열이 머리 밑에 이 두피에 많이 쌓이게 되면 그때 벌써 지루성 피부염 같은 각질이 일어난 아이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열나는 음식부터 배제를 해야 되겠고 건강한 모발이 바로 균형 잡힌 식단의 그 근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음식에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아직 뭐 분유만 먹고 유식만 먹는 아이한테 골고루라는 건 어렵고 지금 안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이제 어른밥처럼 2세, 먹는 3세 가면서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군것질을 시작할 때 네, 그렇죠. 이때 먹는 습관이 어떻게 되게 되면 평생 건강뿐만 아니라 평생 모발 건강까지. 모발 건강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단 거 많이 못 먹이. 그렇죠. 단 거에는 과일도 들어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아빠께서 머리카락이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군것질을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게 나중에 커서도 아이한테 조금 더 원망을 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아빠 탓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진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머리에 지나친 자극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이 귀엽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이제 머리 이게 가지고 뭐 삐삐 머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포니테일해서 이렇게 약간 그쵸. 한다든지. 그 딸들한테 예쁘게 해준다고 머리 많이 묶어주거든요. 뭐 아들도 요즘에 우리 아들도 옛날에 이렇게 상투머리처럼 하겠는데 아들들은 그래도 덜하지만 딸들은 그게 거의 생활 매번 나갈 때마다 한 6살만 넘어가면 5살만 넘어가면 이제 예쁜 헤어스타일 해준다고 이렇게 뭐 양갈래 머리, 뭐 삐삐 머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많이 시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이제 머리카락 수도 작고 좀 이게 또 짧다 보니까
보니까 머리카락을 바짝 묶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근에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근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미리 이렇게 그 모발 관리를 모발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커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 많은 아이가 열 많은 모근을 갖고 있고 열 많은 두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을 좀 잡아주는 것이 모발 건강에 필수라는 것이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특히 조심하시고 열이 너무 많은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뭐 처방을 받아도 됩니다. 네. 이처럼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 발.